포비든 도어 월요일에 몇 시쯤 하나요? 오전 9시에 시작합니다. 오전 9시에 시작해서 한 오후 1시까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진짜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AW 길어요. 하지만 재밌습니다. 긴 만큼 재밌어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이게 NXT PL인가요? 일부러 이러는 거 봐. 일부러 내가 지금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시를 프리뷰할 리가 없잖아요. AW 포비든 도어 프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면서. 그래서 AW 포비든 도어 3부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W 포비든 도어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IB 스포츠로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보실 수가 있고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 AW는 신일본 스타덤 CMLL 일본과 멕시코 네 단체가 함께 합동 흥행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원래 신일본과의 드림매치 성격을 띠던 포비든 도어가 올해에는 CMLL과 스타덤이 합류하여서 더욱 폭이 넓어졌어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켜볼 경기는 3웨이 매치, 태그팀 매치가 되겠는데요. 엘스카이 대 영벅스 대 언바운드 컴퍼니가 되겠습니다. 이게 스토리라인은 없어요. 그냥 드림 매치. 그것이 근문이니까. 포비든 도어라서 스토리라인 없는 그냥 드림 매치가 성사되기도 합니다. AW는 이제 콜리전 방송 도중에 자막하고 그래픽을 통해서 영벅스하고 엘스카이 팀, 이제 미스티코하고 마스카라 돌아다가 엘스카이 팀이에요. 언바운드 컴퍼니, 신일본의 타카기 신고, 그리고 이제 티탄, CMLL을 병행하는 이 루차도라가 티탄이에요, 티탄. 이렇게 해서 언바운드 컴퍼니, 엘스카이 팀, 영벅스 3웨이 태그팀 매치를 오피셜로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니칸이 본인의 SNS로 오피셜로 확정지었고요. 그래서 CMLL에서 유일하게 오리지널하게 참가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미스티코하고 여기서 마스카라 도라다 CMLL의 오리지널들이 유일하게 정식으로 참가하는 경기가 이 경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CMLL에서 온 이 스카이팀이 우승하지 않을까? 승리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다양한 볼거리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6명 다 날아다니기 때문에 정말 눈코 뜰 새 없는 굉장히 재밌는 태그팀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미스티코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 신카라로 생각하면 좀 곤란한 게 요즘에 경기 폼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보치도 잘 안 나고 간간히 실수하긴 하는데 여전히 폼이 또 다시 좋아졌기 때문에 지켜본다면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CMLL 팀, 스카이 팀의 승리를 좀 예측을 해봐요. 다음 경기, 이 경기 재밌겠죠. AW 월드 태그팀 챔피언십 애덤 코플랜드와 크리스찬 케이지 대 더 독스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찬 케이지 CNC가 되겠는데 CNC가 더불어 나싱에서 FTR을 상대로 본인 태그팀 커리어를 건 채로 경기를 했는데 승리를 해서 태그팀 챔피언이 됐고요. 36일째 첫 방어전이 되겠습니다. FTR하고의 찐득한 대립이 끝나고 나서 이제 FTR은 휴식을 선언했고요. 이제 승리 후에 이제 20년 전에 이렇게 막 폼 잡는 거 있잖아. 크리스찬하고 엣지가 했던 5세컨드 포즈 이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데 그 폼 잡고 있는 사이에 더독스가 뒤에서 뚝배기를 깨버리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이 대선배 CNC를 발로 밟은 채로 이 5세컨드 포즈를 역으로 해가지고 고로시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CNC가 열받겠죠. 그래서 CNC가 얘네들을 좁혔고 근데 놀랍게도 이 독스가 영벅스도 이기고 건즈도 이기고 연승을 통해서 도전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백스테이지 난투 그리고 연승해서 도전자로서 안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너네 도전자로 인정할게. 어떻게 태그팀 이름을 엄마 이름으로 짓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희 도전자 좋아 도전해도 좋아 이렇게 크리스찬이 인정했어요. 얘네 태그팀 이름이 독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드립 한 거죠. 그래서 이 더 독스 태그팀 이름을 엄마 이름으로 지었다는 크리스찬의 재밌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점은 이제 엣지하고 크리스찬 둘 다 이제 여기 이 데이비드 필레이 좌측 데이비드 필레이 아빠하고 같이 활동했던 원로잖아 원로. 그래서 이제 엣지하고 필레이는 엣지하고 데이비드 필레이 아버지 간의 전적이 1대1은 맞붙은 적이 없어. 왜냐면은 엣지는 저 위에 있는 메인 이벤트하고 필레이는 약간 로우 미들이었으니까 둘이 1대1은 맞붙은 적이 없어요. WWE에서. 그래서 배틀로얄만 여러 번 겹쳤는데
그나마도 에지가 2번 이겼다. 그러니까 핀레이는 에지 상대로 이긴 적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크리스찬은 핀레이의 아버지 상대, 피핀레이를 상대로 2009년도 슈퍼스타즈 쇼 기억하나요? 그 은색의 별 몇 개 있는 로고. 그 슈퍼스타즈 첫 회, 역사상 첫 회에서 피핀레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어요. 크리스찬이. 이제 데이비 핀레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 번도 못 이긴 이 아저씨들을 상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CNC가 그래도 아마 승리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크리스찬 케이지하고 엣지는 굉장한 흥행 카드잖아요. 예, 전 세계 레슬링 업계의 가장 탑스타 중 한 명이 엣지이기 때문에 이 코프, 엣지를 AW의 최고의 무대 올인까지 챔피언으로 앉혀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뭐 첫 방어전을 실패하게 두진 않겠죠. 코프하고 케이지를. 그래서 아마 가볍게 지려밟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알던 엣지는 어디로 사라진 거야. 세월의 풍파. 아니 그래도 여기 너무 얄쌍하게 광대뼈가 많이 파여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잘생겼습니다. 카리스마 있어요. 무엇보다 크리스찬이 오히려 더 동안 같아요. 크리스찬 보기 좋아요. 다음 경기는 IWGP 글로벌 헤비 챔피언십이 되겠는데 우미노 쇼타가 새로운 챔피언 자리에 올랐고 이제 팩이 도전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안드라데가 신일본 더미니언에서 3웨이 경기를 치렀는데 거기서 이제 안드라데가 지고 3웨이에서 본인이 빈당하진 않았지만 우미노 쇼타가 사상 처음으로 신일본에서 챔피언 벨트를 들어올렸어요. IWGP 글로벌 헤비 챔피언십의 새로운 주인 우미노 쇼타가 됐고 우미노 쇼타가 그러고 나서 다음 흥행에 나왔는데 전광판에 팩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영상편지 보냈죠. 영상편지에서 우미노 쇼타 내가 너에게 도전하겠어 라고 말하게 되면서 우미노 쇼타가 이거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미노 쇼타를 여러분들 신일본의 최고 전성기 때는 그래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때 존 목설리가 지원 클라이막스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 막 장난감처럼 끌고 다니던 애가 그 우미노 쇼타야. 그 우미노 쇼타가 이렇게 성장했어. 이게 성장했고 데스라이더 이 더블 언덕 DDT도 심지어 계승했어요. 존 목슬리에게서 계승해서 데스라이더도 피니셔 중 하나입니다. 또 재밌는 점은 우미노는 레드슈즈 운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운노, 우미노 이게 2개로 발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슈즈 운노 이 신일본의 빨간 신발 신는 트레이드 마크 가장 유명한 심판인데 그 심판의 아들이에요. 예, 레드슈즈의 아들 우미노가 되겠습니다. 우미노가 AW 타이틀을 한 번도 따낸 적이 없고요. 팩도 신일본 타이틀을 한 번도 따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둘 간의 대결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뻔하지만 예, 팩이 또 젖잘싸 해주지 않을까. 왜냐면 팩은 이미 전적이 창이 나 있어요. 전적이 애초에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 연도의 팩은 거의 준 잡어이기 때문에 굳이 우미노가 첫 방어전에서 질 것 같지가 않다. 우미노의 첫 신일본 타이틀인데 이렇게 단기로 타단체 유출 엔딩으로 마무리 짓기에는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일본도 AW 상대로 이길 수 있어요를 보여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미노가 이번에 신일본 새로운 챔피언 된 츠지우타가 신일본 너무 족밥 취급하니까 나 AW 성 나가서 못 나가겠어 라고 이제 포비든 도어를 노쇼를 선언했거든. 그래서 이제 우미노가 츠지요타의 그런 의견은 나도 존중해. 하지만 나는 이 도전을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떳떳하게 나갔단 말이야. 나갔는데 지고 와봐. 지고 오면 츠지요타가 또 얼마나 놀리겠어. 그죠? 아마도 이거는 지키게 해줄 것 같아요. 네. 붉은 발의 제프 덜덜. 레드슈즈 운노라고 신발만 빨갛다고 신발만. 다음 경기 이 경기 정말 쇼를 찢을 것 같은데 스페셜 싱글 매치 케니 오메가 대 잭 세이버 주니어 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 좀 사이콜로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경기 내에서 그간의 역사를 담는 장면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케니 오메가 레슬링의 신으로 추앙받지만 정작 MJF에게는 패배하면서 다시 한번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 본인 스스로도 의구심을 갖던 중에 그래도 나는 다시 챔피언이 되는 걸 목표로 하겠어 라고 마이크워크 하자마자 잭 세이버 주니어가 또 영상 편지를 보내면서 도전 의사를 밝힙니다. 잭 세이버 주니어 역시 전년도 25년에는
두 번의 IWGP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올랐는데 빛나는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순조롭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지금 슬럼프를 겪고 있는 전설 두 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때문에 자신을 두 번이나 꺾은 인간 상성 케니 오메가에게 도전하는 잭 세이버 주니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일본과 AW 각자의 단체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둘의 3차전이 펼쳐지고 케니 오메가가 상대 전적 2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잭 세이버 주니어도 케니 오메가를 상대로 굉장히 욕심내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케니 오메가가 떠난 뒤에야 신일본의 챔피언에 올랐기 때문에 인간 상성 케니 오메가를 좀 한 번쯤 꺾고 싶지 않을까? 그런 사이콜로지가 경기 내에서 펼쳐지지 않을까? 굉장히 감정적인 잭 세이버를 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13년도 영국의 F4W에선 케니가 이겼고요. 18년도 신일본 지온 클라이막스 B조에서 케니가 또 잭 세이버 주니어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2대 0입니다. 예.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케니가 이겨야 되지 않을까? 앞에서 우미노 쇼타 한번 챙겨줬으니까 여기서 또 AW를 대표하는 케니 오메가가 그래도 이겨야 올인해서 뭔가 하지 않을까? 또 AW의 시초 아니겠습니까? AW의 화석이 AW에 올인해서 큰 경기를 하려면은 잭 세이버 주니어를 이겨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또 AW의 쇼니까 케니 오메가의 승리를 개인적으로 점쳐봅니다. 확실한 것은 이 캐치에스 캐치캔, 캐치레슬링과 함께 케니 오메가 특유의 인디 레슬링의 화려함이 아주 조화롭게 맞물리면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케니 오메가 이번에 무슨 코스프레 하려나 세피로스 코스프레 쩔었는데 제가 그 세피로스 코스프레 한 거를 프로레슬링 티스의 공식 티셔츠로 발매했었죠. 그 전년도에 무슨 커다란 총든 이상한 이집트 말가면 같은 거 쓴 것도 내가 케니 오메가 공식 셔츠로 발매한 바 있는데 케니랑 저랑 인연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 시절에 그립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아무튼 다음 경기 AW 위멘스 월드 챔피언십 테클라 대 스타라이트 키드 경기가 되겠는데요. 테클라가 또 다이너마이트에서 이 여성 챔피언십을 획득하고 나서 138일째 이날이 7차 방어전이 될 예정이에요. 이 날짜는 다 이 포비든 도어 당일을 기준으로 작성이 됐어요. 제가 중계 때 보고하려고 날짜를 더해놨습니다. AW 여성 월드 챔피언 테클라가 AW로 넘어오기 전에는 신일본의 스타덤에서 이 오카다 타로 대표를 공격하게 되면서 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비든 도어 시즌에 본인이 챔피언인데 당연히 교류전이 열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교류하고 있는 스타덤에서 선수가 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너무 개 같으니까 이제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타이탄 트론에 스타덤 로고에다가 침을 퇴 뱉습니다. 원래 테클라가 또 침을 좀 잘 뱉는 좀 지저분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단체에 침을 뱉으니까 스타덤에서 테클라를 가장 혼내주고 싶은 스타라이트 키드가 출정을 하게 됩니다. 출정을 하게 되고 이제 스타라이트 키드가 AW를 오기 전에 테클라가 먼저 스타덤으로 넘어가서 이 오카다 대표의 머리를 밀려고 해요. 밀려고 하는데 그게 좀 저지가 되었고 결국에 스타라이트 키드와 함께 또 한 차례 교전을 가지면서 벨트를 뺏겨버렸어. 벨트를 뺏겨버렸는데 아마 지금은 백스테이지에서 돌려받았지 않았을까? 뭐 아니면은 뭐 스타라이트 키드가 벨트를 한 채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돌려받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테클라가 말은 이렇게 스타덤 싫어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테클라가 되겠습니다. 이 하드히팅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마이크웍을 좀 영어인데 일본어 하듯이 하거든. 약간 일본 뭐 고노야로 약간 이런 억양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테클라의 마이크웍 듣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그 누구보다 스타덤의 영향을 많이 받은 테클라. 근데 문제는 이제 테클라가 인간 상성이거든요. 이 스타라이트 키드에게 22년도, 23년도 모두 졌습니다. 스타라이트 키드가 거의 뭐 당담 1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테클라가 근데 올인까지는 지키지 않을까? 오에나트컵의 우승자를 만나야 되니까 올인해서 오에나트컵의 우승자가 도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테클라가 좀 방어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또 기대가 되고. 근데 또 여기 바로 다음에 적어놨듯이 이제 메르세데스 모네가 만약에 오에나트컵을 우승하게 되면은 악역 대 악역이잖아. 그러면은 그걸 감안해서 스타라이트 키드가 이길 수 있는 세계선도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또 기대를 해봐요. 그래서 테클라 한 70, 스타라이트 키드 한 30?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뭐 테클라가 이길 것 같아요.
다음 경기는 AW 컨티넨탈 챔피언십이 되겠는데요. 존 목슬리와 반디도 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작년 월즈엔드 오카다에게서 승리하고 나서 이 컨티넨탈 챔피언십 184일째 장기 집권하고 있고 6차 방어전입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에서 브로디도가 6개월 만에 태그팀 매치를 복귀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디도가 브로디 킹하고 같이 태그팀이 되면은 브로디도라고 불리우는데 이 태그팀이 6개월 만에 태그팀 매치를 복귀해서 데스라이더스를 상대로 승리하게 되면서 반디도가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슬리의 컨티넨탈 타이틀 욕심나는데 이러는데 마침 옆에 있던 목슬리가 이거를 엿듣고 나서 너 그렇게 자신 있어 한번 해봐 해갖고 이제 이 둘 간의 1대1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태그팀으로만 4번 맞붙었고요. 3번 다 목슬리가 이겼었는데 하필 저번 다이너마이트 때 첫 번째 패배를 하게 되면서 반디도가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내주게 되었고 반디도가 이날 기준으로 링 오브 오너 월드 챔피언 449일째 장기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존 목슬리를 상대로 승리한다면 더블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더블 챔피언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컨티넨탈 챔피언십 벨트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20분간 그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다. 그리고 20분이 지나면 경기는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데스라이더스가 선 넘는 방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존 목슬리는 반대로 난입 없이도 6개월이 넘도록 1대1도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파이팅 챔피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디도는 계속해서 S급을 넘지 못하거든요. 뭐 스월브 스트링랜드, 엘 리돌로, MJF, 오카다 이런 월드 챔피언급이 될 만한 선수들을 상대로 계속 못 이기고 있어. 그래서 존 목슬리도 AW의 유일한 4회 월드 챔피언,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나이이기 때문에 과연 반디도가 이 S급을 드디어 이겨볼 수 있을까? 저주를 한번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저주가 계속되어서 존 목슬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이 둘 조합도 기대가 되네요. 정말 미친 명승부가 나올 것 같아요. 특히 반디도는 정말 매 회차마다 사람들이 최고의 경기를 뽑는 경기를 뽑고 있고 목슬리 역시 이 컨티넨탈 챔피언십을 두고서 계속해서 엄청난 명승부 뽑고 있잖아요. 타케시타하고의 경기가 특히나 정말 개쩔었다고 생각되는데 반디도하고도 정말 굉장한 경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날 가장 제일 재밌을 것 같은 경기죠. 오에나트컵 토너먼트 결승전입니다. 승자는 올인해서 AW 월드 챔피언십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킹 오브 더 링에 우승해서 서머슬램에서 메인 타이틀에 도전하는 WWE하고 시스템이 똑같아. 오에나트컵 우승하면 올인 최고의 대회에서 최고의 챔피언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월브 스트링랜드하고 윌 오스프레이가 경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윌 오스프레이는 8강에서 사모아조, 4강에서 마크 데이비스를 꺾고서 결승 스월브를 만나게 되었고 스월브는 8강에서 반디도, 4강에선 반디도 친구 브로디킹 모두 꺾고서 오스프레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비든 두어 2024년 같은 대회죠? 2년 전 같은 대회에서 이미 스월브하고 오스프레이가 붙은 적이 있어요. 2년 만에 똑같은 대회에서 또 맞붙는 거야. 근데 24년도 포비든 도어에서 5.5성 정말 미친 명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이 경기 곧 IB 스포츠에서 아마 해줄 텐데 꼭 보세요. 진짜 미쳤습니다. 저랑 정찬우님이 얼마 전에 재밌게 잘 녹화해 놨거든요. 이거 아마 IB에서 하면은 꼭 보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추천드리고요. 이 둘 간의 상대 전적은 AW 오기 전에 인디에서도 스월브가 2대1로 앞서고 있고요. AW 안에서도 스월브가 1승 1무로 앞서고 있습니다. 1승 1무로 포비든 도어에서 이겼죠. 다이너마이트에서는 무승부였죠. 그래서 스월브가 약수 우위다. 오스프레이 상대로 한 번밖에 안 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스월브는 오스프레이하고 함께 원래 데스라이더스의 저항군으로서 함께 했거든. 그랬는데 지금은 오스프레이가 데스라이더스하고 함께 다니면서 목을 재활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 나랑 함께 힘 합치면서 데스라이더스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서 같이 다니냐. 난 그런 너가 밉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스프레이는 반대로 포비든도 25년 때 라이트아웃 스틸 케이지 매치 때 부상당했어요. 부상당했어. 영국에서 경기했는데 데스라이더스의 뒤풀이로 인해서 부상당했어. 목 부상. 장기 결장했죠.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너 이날 현장에 있었는데 날 도와주지 않았다 라면서 오스프레이도 스월브가 미워요. 그래서 오스에게 설득당해서
행맨에게 주인공 자리를 내줬던 스월브는 이걸 또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둘이 24년도 포비든 도어 때는 친선전의 느낌이 있었지만 이번 26년도 포비든 도어는 친선전이 아닙니다. 서로 좀 싫어하는 감정이 있어요. 또 웸블리에서 올인해서 메인 이벤터였던 스월브 데니얼슨에게 졌죠. 그래서 마지막 끝판왕 역할을 했는데 끝내 해피엔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웸블리 올인이 욕심나는 스월브가 되겠고요. 웸블리 고국에서 메인 이벤트가 하고 싶겠죠. 오스프레이도 누구보다 주인공 자리가 목마른 인물이기 때문에 이 둘 다 정말 웸블리가 간절한 두 명 간의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스프레이가 올인해서 주인공 되는 거는 막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뭐 누가 챔피언이 됐던 MJF가 됐던 뭐 누가 됐든 간에 챔피언이 누구든 오스프레이는 웸블리로 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월브를 이기고 도전자가 돼서 감동의 마이크 워크 막 절절하게 하다가 올인 웸블리 고향에서 고국의 스타가 최고의 챔피언 자리에 오르는 거를 봐야겠죠. 작년 5회는 우승 못했으니 올해는 할 거라고 봐요. 예,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의 중계를 보는 영광을 누리다니 축하한다 나츠. 내가 추천을 축하라고 잘못 발음했어. 내가 밤을 새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에나트컵 토너먼트 결승전 역시 승자는 올인해서 AW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 도전할 수가 있겠고요. 메르세데스 모네 대 마야 월드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메르세데스 모네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사샤 뱅크스고요. 사샤 뱅크스 메르세데스 모네로 이름을 바꿔서 월드 투어를 돌았죠. 월드 투어를 돌아서 자신이 들고 있던 9개의 벨트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모두 내려놓았고 이제는 오에나트 벨트를 노리고 있죠. 실제로 지금 아직 우승도 안 했는데 들고 다녀요. 그래서 메르세데스 모네가 8강에서 알렉스 윈저를 꺾었고 그 4강에서는 하즈키를 꺾고 결승에 올랐고요. 마야 월드가 이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게 일본 우리 NXT에 잠깐 뛰었던 쌀이 있죠. 쌀이. 이 쌀이의 대타로 참가했는데 스카이블루를 8강에서 꺾고 아테나를 꺾고서 4강에서 이제 결승에 갑니다. 아테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엠버문이죠. 그래서 모네가 우승할 시에는 25년도에 이어서 최초 2회 우승자가 나옵니다. 오에나트컵은 여지껏 2회 우승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백투백 최초로 2년 연속 25년도 우승자이기 때문에 최초로 2회 우승자, 최초로 2년 연속 우승자가 나오는 거예요. 모네가 우승하게 되면 굉장한 역사를 쓰게 될 거고 아마 이 기록이 깨지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네는 누가 봐도 AW 최강자지만 아직 AW 월드 타이틀 벨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배로 여겨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마야 월드가 굉장한 서사를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마야는 데뷔할 때도 원래는 다크매치 방송이 아닌 경기로 데뷔할 예정이었어. 하이안이라는 본인의 파트너와 함께 다크매치로 태그팀 매치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원래 태그팀 매치를 하기로 한 선수들이 땡깡을 부리고 나갔어. 그래서 얘네가 다크매치 하러 왔다가 방송 경기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마야월드하고 하이안이 실제로 이 경기를 준수하게 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투입됐는데도 경기 괜찮게 하네. 너 마음에 들었어. 너 계약해. 해서 AW의 계약서를 따냅니다. 그렇게 해서 땜빵으로 AW에 취직해요. 땜빵으로 참가해서 AW 취직하는데 이번 토너먼트도 땜빵으로 쌀이가 닥터 클리어가 안 되니까 메디컬 클리어가 안 되니까 땜빵으로 토너먼트에 참가해. 근데 8강에서 스카이블루를 꺾어요. 이 스카이블루를 꺾을 때 어떤 드라마가 있었냐면은 자신에게 프로레슬링을 알려준 친오빠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얼마 전에 죽었어. 그래서 오빠를 위해서 내가 꼭 갈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8강에서 스카이블루 이길 때만 해도 와 스카이블루 이겼네. 얼마 전에 오빠도 돌아가셨는데 정말 잘됐다. 너무 축하한다 이런 반응이었거든. 근데 사람들이 다 4강에선 지겠지 이랬어. 왜냐면은 아테나가 이미 마야월드 상대로 2번 이긴 적이 있고요. 또 마야월드의 스승이에요. 또 마야월드하고 같이 부커티의 단체 ROW 출신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제자이고 본인의 인간 상성 마야월드를 상대로 이 아테나가 졌어요. 엠버문이 마야월드한테 졌어. 그래서 결승에 올라간 거야. 이제 하늘로 간 오빠를 위해서 진짜 끝도 없이 인간 드라마를 써내려 가는 거야. 더군다나 지금 테클라는 악역이 챔피언이잖아. 악역 챔피언이기 때문에 과연 모네가 악역인데 우승할 수 있을까? 2년 연속 우승자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러면 오히려 마야월드가 선역이니까 이 언더독 또 얼마 전에 하늘로 간 오빠의 스토리 이걸 또 받아가지고 우승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여긴 남동생으로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오빠더라고. 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오빠를 향한 마음이 웸블리까지 닿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 예측은 설마 그래도 모네가 이기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모네가 이기겠지. 설마 모네가 이기겠죠, 그죠? 모네가 2회 우승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역사의 이름을 쓰기 위해서 모네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모네가 AW의 역사에 남은 인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모네가 이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네가 이기겠지. 그니까요. 저도 좀 약간 물음표가 뒤에 붙긴 하는데 또 모네가 한 80% 확률로 이길 것 같아. 그래서 다음 매치 이제 가장 중요한 경기 중 하나가 되겠죠. 12인 철창 스틸 케이지 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크 브리스코 그리고 콩글러머레이션 멤버들 거기에 다비 엘린하고 타케시타를 더해서 6명이 완성이 됐고요. MJF는 돈칼리스 패밀리를 돈을 주고 사서 입맛대로 골랐어요. 멤버를. 그래서 멤버를 입맛대로 골라서 돈칼리스 패밀리 대 콩글러머레이션, 다비 엘린, 코노스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크 브리스코 팀이 승리하면은 마크 브리스코는 AW 월드 챔피언십 MJF에게 도전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게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크 브리스코는 MJF에게 여러 번 타이틀전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MJF가 마크 브리스코를 얼평했어. 너는 너무 더럽게 생겼고 인기도 없고 상품성도 없고 너는 도전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마크 브리스코를 깎아내리고 그 현장의 옆자리에 있었던 루슈한테 기회를 줍니다. 루슈한테 너는 얼굴도 잘생겼고 상품성도 있고 유행어도 있으니까 너는 품위도 있으니까 너 마음에 들었어. 너 나랑 타이틀전 내가 너는 도전자 기회 줄게. 이렇게 루슈하고 마크가 둘 다 원했는데 루슈한테 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 루슈한테 부상을 당해요. 루슈가 불소운즈라고 너 황소를 건드면 뿔맛을 봐야 될 거야 라는 유행어 끝에 드랍킥을 차게 되는데 그 드랍킥을 한 엉덩이에 무릎이 깔려서 MJF가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스토리라인이 바뀌게 됩니다. MJF가 원래는 싱글 경기를 했어야 됐지만 본인의 안 좋은 무릎을 위해서 이 부상 스팟을 보호받으려는 거야.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은 싱글 경기보다는 태그 경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근데 태그 경기보다 더 편한 건 트리오 경기예요. 트리오 경기보다 더 편한 건 당연히 6인 태그 매치야. 이거는 자신의 무릎을 완벽히 보호받으면서도 경기를 뛸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수라고 생각이 되고 토니칸의 부킹이 역시나 제대로 먹혀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루슈의 불소운즈를 맞는 과정에서 무릎 부상을 당한 MJF가 역시 그래도 페이퍼뷰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이제 이 돈칼리스 패밀리에는 케빈 나이트, 안드라데 이렇게 MJF의 타이틀을 노리는 케빈 나이트나 안드라데 같은 이 MJF의 타이틀을 노리는 잠재적인 적수가 있거든. 적과의 동침이야 여기 돈칼리스 패밀리가. 여기는 언제든지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오늘 방영될 다이너마이트에서는 안드라데가 MJF하고 서로 오폭 사고가 나면서 둘이 죽방을 갈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네 분이 일어나서 팀 브리스코가 이길 것 같아. 이제 마크 브리스코가 도전권을 따낼 것 같아. 그래서 마크 브리스코가 일단은 이길 것 같아. 일단은 이길 것 같고 MJF의 무릎 부상이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케빈 나이트는 카일 플래처랑 사이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재밌는 점은 저는 이 AW에서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 타이틀 구도가 되게 입체적이에요. 이 WWE에서는 예를 들면은 코디 로즈 타이틀에 군터가 침을 발라놨어. 그러면은 그 누구도 그 타이틀에 나도 도전하고 싶은데 나도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애가 없잖아. 누가 찜꽁해 놓으면은 거기 그 밥그릇에 수저를 안 올린단 말이야. 근데 AW는 올려요. 올려서 지금 여기 MJF 월드 챔피언으로 버티고 있는데 오카다도 챔피언 되고 싶어 하고요. 케빈 나이트도 한 번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욕심내고 있고요. 안드라데가 가장 여기서 사이가 안 좋아요. 타이틀을 계속 욕심내고 있기 때문에 다비 엘린도 전 챔피언이기 때문에 당연히 챔피언 되고 싶고요. 마크 브리스코는 이 챔피언십에 대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 경기를. 이 월드 타이틀에 대해서 지금 마크 브리스코가 줄 맨 앞에 서 있긴 하지만 그 줄 뒤에 줄줄이 계속 소세지야. 누구든 언제든 다이너마이트에서도 방어전을 치를 수가 있어. 그리고 AW는 심지어 위클리 쇼에서도 방어전을 해. 그리고 페이퍼뷰처럼 정말 명승부를 해. 그러다 보니까 AW 쇼가 정말 좀 복합적으로 입체적이고 재밌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크 브리스코 팀이 이겨서 마크 브리스코가 도전권을 따낼 것 같고 MJF가 만약에 무릎이 다 낫지 않는다면은 저번 다비 알린에게 타이틀을 뺏길 때처럼 단시간 안에 마크 브리스코에게 뺏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부상이 낫는다면은 MJF가 이겨서 당연히 올인으로 가겠죠? MJF 웸블리 스타디움 절대 놓칠 수 없을 텐데 이 MJF 대 윌 오스프레이가 정배 같거든요. 저는 웸블리 스타디움. 근데 이 무릎 부상이 좀 변수인 것 같습니다. 과연 부상이 나을 수 있을지 MJF의 타임 어택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비든 도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바로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저와 함께 하시고 당연히 오전 9시에 월요일에 제가 생방송으로 AEW 중계하니까 월요일은 오후 5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뉴스쇼와 함께 포비든 도어 간단한 소감, 로우를 미리 보는 시간, 또 WWE 뉴스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월요일에 폭넓게 다뤄볼 테니까요. 월요일 오전 9시에 포비든 도어 함께 하시고 오후 5시에 뉴스쇼, 유튜브쇼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